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와 관련해 교회가 풀어갈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신임 감독회장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실천적 신앙인의 삶을 보여줬던 독립운동가 김규신 선생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도박 논란으로 무리를 빚었던 박성배 목사가 67억 배임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보건복지부는 직권 취소 통보를 내렸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와 한국교회 차원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지만 사회활동 의지가 있는 만 19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제도,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복지부와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년수당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수당 지급이 차질을 빚자 다양한 비연금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에서도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춘희년 네트워크는 50년마다 빚을 상감해주는 성경의 희년정신을 따라 지난 2015년 발족했습니다. 현재 신용유의자 청년들의 부채를 경감하는 캠페인을 비롯해 재무상담과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설성호 청춘희년 네트워크 본부장은 희년정신이 꿈꾸는 사회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곳이라며 희년운동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새로운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놔두지 않고 우리의 신앙 정신으로 가져와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희년 정신이 통용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신앙 운동으로 교회에서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동작구 무중력지대 대방동과 함께 청년부채 제로 캠페인을 진행 중인 청춘희년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희년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다음 달 27일 감독회장 선거를 갖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감독회장은 향후 4년간 138만여 국내 감리교인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기감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감독, 감독회장 선거 시행 공고를 내고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연회별 지정 투표소에서 선거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단 내 신학교 간 견제가 심했던 만큼 이번에도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선거 추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감독회장 예비 후보자로는 동부연회 감독이었던 권오연 목사와 이철 목사, 중부연회 감독을 역임한 전명구 목사, 전 감리교 신학대 총동문 회장 김영진 목사와 전 모건대 이사장 허원배 목사, 아영교회 조경렬 목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감신대 출신 2명과 모건대 출신 3명, 그리고 단일화에 성공한 협성대 출신 1명이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10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8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 검사장은 앞서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과 자동차, 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며칠째 전국에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최대 전력 수요는 8,370만 킬로와트로 역대 최대 전력 수요였던 지난 1월 21일 8,297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전력 수요는 대체로 여름보다 겨울에 높지만 올해는 이상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름철임에도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날 오후 들어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몰리면서 한때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될 상황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아키히토 1왕이 8일 퇴위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일본 왕실의 대표인 1왕이 살아있는 동안 물러나는 것은 에도 시대인 1817년 고가쿠 1왕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약 200년 만에 1왕의 조기 퇴위와 왕위 계승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키히토 1왕은 이날 차츰 진행되는 신체의 쇠약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퇴위 사유를 밝혔습니다. 개통 첫날부터 수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번엔 탈선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전동차의 탈선 상황을 가정해 복구훈련을 했다가 실제 탈선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소문이 번진 것입니다. 공사는 7일 오후 운현역 차량기지 선로에서 복구훈련을 했으나 훈련 사실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동차가 탈선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사태가 확대되자 공사는 8일 이광호 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공식 부인에 나서는 등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폭염 속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를 방치한 유치원에 대해 해당 교육청이 폐원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현재 해당 유치원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교육 여부, 통학버스 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사고가 난 통학버스가 학교 안전공제 중앙회 통학 차량 알림위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유치원 원장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구TV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신앙을 통해 민족의 영혼을 일깨우고자 했던 김교신 선생의 삶을 되짚어봅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조선의 기독교는 조선 김치 냄새가 나는 기독교여야 한다. 서구로 받아들여진 기독교가 아닌 조선산 기독교를 강조했던 김교신 선생이 남긴 말입니다. 1919년 일본 유학길에 오른 김교신 선생은 어느 날 노방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 원어로 성경을 공부했던 김교신 선생은 월간 성서조선을 창간하며 글로 민족의 영혼을 깨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졸업 후 일본에서 귀국한 김교신 선생은 서울 양정고보 재임 기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송기정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 일어 사용과 창씨 개명 거부로 교직에서 물러났고 성서조선도 조화라는 글로 폐간되며 투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복역 후에는 질소비료 공장에 입사해 5천여 노동자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힘썼던 김교신 선생은 전염병에 걸려 삶을 마감했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신앙인이자 교육자였습니다. 김교신 선생의 생애는 짧았지만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큽니다. 그는 조선적 기독교, 성서를 조선에 주자는 그런 신앙 일념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삶으로 보여준 기독교의 본질은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명징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기아성 교역자 연금공제회는 최근 박성배 목사 등 5명을 67억 원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연금공제회는 박 목사를 비롯한 전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기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가입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공제회 측은 손실액 대부분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출연했던 금액으로 총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은 전액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공제회엔 기아성교단 목회자 2천여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박 목사는 대출금을 학교 건립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손실금액 전부를 보상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성배 목사는 학교법인 순총학원의 재산 47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박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를 향해 기도 세레머니를 삼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종자연은 올림픽은 특정 종교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며 일부 선수들의 종교행위가 이래서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을 생각하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라이지언 무브먼트 전 대표 이동현 목사의 성폭력 범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기윤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목회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사건이라며 종교계가 모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성폭력 처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언했습니다.
대형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된 춘천중앙교회가 성전 복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춘천중앙교회는 매일 성전 재건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부터 주차장에서 대형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교회 측은 다음 달 4일을 예배당 복구 재건을 위한 헌금 작정일로 정했다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11일 숭실대학교에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예장합동 진경총회장 장찬환 목사를 비롯해 조일래 목사, 이영훈 목사, 김사만 목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